진짜 요새 정치판이 그냥 들썩들썩. 이게 뭐 선거 끝나면은 조금 잠잠하려나 싶었는데 그냥 말 한마디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평론가 입장에서 전반적인 좀 상황 한번 짚어주시고. 네. 일단 뭐 조정식 국회의장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지만 국회의장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개헌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들 개헌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왔고 그 역대 국회의장들이 한 말들을 모아서 보면은 같은 당인 것 같아요, 전부. 네, 다들 개헌이라든지 뭐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발언들을 해왔거든요. 이번 의장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직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개헌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무산이 되면서 본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의사봉을 거의 막 세게 치는 예, 이런 걸로 이제 마지막 의장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의장인 조정식 국회의장 때는 개헌이 될 거냐. 이게 아무래도 관심을 모은 것이죠. 근데 그 개헌 중에서는 계속해서 뭐 민주당에서는 그런 개헌을 하자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연임 또 개헌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조정식 의장이 국민 선택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국민 선택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저는 사실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네, 왜 참전하지 않았어요? 같이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딩만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원론적이다. 그래도 그 원론적인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게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좀 했었으면 참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베테랑 정치인이라면은 사실 베테랑 정치인답지 못한 발언인 건 맞아요. 예. 조금 그렇게만 그렇죠. 얘기를 해도 해석이 잘못될 수 있고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장을 사실상 밀었다시피 하잖아요. 예. 그때 트위터에 무슨 글을 공유하면서 X에서 공유하면서 하필이면 조정식 지지하는 사람의 글을 공유를 했고 그게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 근데 저는 그 국민 선택에 따라 달린 건 맞지 않나. 이게 절대적으로 안 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얘기를 드릴 것은 지금 헌법에 보면 개헌이 제한될 당시에 대통령한테는 임기 연장이나 네. 중임 연임 이런 것들이 개헌을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면 그 조항부터 먼저 삭제를 하고 그러니까 개헌을 2단계로 해야 돼요. 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저는 어차피 그런 개헌이 실행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낮다. 설령 그런 개헌이 된다고 해도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해도 또 선택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열어주는 거라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 개헌을 2번이나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본다면 이게 그렇네. 네, 좀 원론적인 얘기였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현명한 워딩은 아니었죠. 이렇게 원론적인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또 국민의힘 또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아주 좀 거센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정 소장님. 어쨌든 조정식 국회의장이 예. 입법부의 수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헌법의 가치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예. 그 헌법의 가치에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헌법 가치 128조 2항에 나온 당해 그 대통령은 중임이나 임기연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왜 만들어졌고 또 왜 5년 단임제가 만들어졌는지 헌법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랜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삼선 개헌까지 해갖고 그 유신 정권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군부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임기와 관련해서는 그 5년 단임제로 87년도에 만들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 헌법에 완전히 반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그 해당 그 대통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거 그때 가서 국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헌적 발상이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의심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히 뭐 이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롯해서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어차피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지 재판이 재개되면 선거법 관련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으니까 이미 유죄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분명히 어떤 신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피해 가기 위해서 공소 취소도 한번 추진을 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연임과 관련한 얘기들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이게 거기 불 붙은 데다가 기름을 부은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가성 고쳐 원성고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패닉인 날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연임을 논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좀 비난을 그 기사가 아주 많이 났더라고요. 어때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정광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 128조 2항이 우리가 왜 생겼나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54년 4.4.5입 그리고 69년 3선 개헌 72년 유신까지 그때 당시에 개헌들 모두 국민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87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아무리 국민의 뜻이 있다라고 해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늘리지 말자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합의된 사항인데 조정식 의장이 똑같이 또 국민의 선택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 여우는 남기지만 헌법적으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죠. 그래서 국회의장은 개헌의 심판이지 선수가 아닙니다. 그 개헌의 문을 열겠다면서 그 문 앞에 이재명 이렇게 이름 새겨두면 그 문으로는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조정식 의장의 연임 발언이 요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려요. 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는데 누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정청래 대표 쪽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러나? 뭐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좀 좋은 반응이 그쪽으로 영향이 갈까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한 이슈는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에 또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충분히 엇갈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는 걸 던지는 쪽이 더 불리한 거죠. 확실하게 당원들 사이에서 연임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주 엇갈리나. 저는 그 연임하기를 바라는 당원들이 좀 많이 계시지 네.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근데 그게 뭐 당원으로 봤을 때 절대 다수일 거냐 그러니까 50% 넘을 거냐 아닐 거고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지지를 하고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하려고 한다. 이게 던져졌을 때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려는 쪽 일부에서도 조금 뜨끔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5월 그런 말인데. 연기가 좀 돼요. 네, 그러면 유시민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말들이 나갈 수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정청래 후보한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한테 조금 상황이 약간 애매하게 됐다. 네. 이 발언 때문에 그렇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 개헌의 골든타임이 내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개헌의 골든타임을 본인이 그냥 날려버렸어요. 제가 말을 생각하기에 함으로써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개헌의 순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내년이 개헌의 골든타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 선거 없고 이번 6.3 지방선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같이 하자라고 했었을 때 국민의힘이 크게 반대했잖아요. 예. 왜 그랬냐. 개헌 찬반 투표하면은 개헌안에 대해서 찬성 누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표심이 6.3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줄투표라고 해갖고 개헌에 찬성한 사람이 민주당 후보 찍고 네. 뭐 민주당 광역단체장, 민주당 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이렇게 뽑을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헌과 관련해서 투표하려면 그냥 개헌안만 놓고 국민투표하자라는 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 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개헌해봤더니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이게 연성헌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 경성헌법인데 연성헌법으로 가서 야 그럼 두 번째 개헌도 또 해. 세 번째 개헌도 또 하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문제까지 네. 갈 수 있다라는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개헌의 골든타임을 오히려 다 날려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근데 왜 골든타임이 내년이지? 차오 대변인 왜 내년이에요? 근데?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요 내년에. 선거 없는 때 하는 게 순수하게 할수 순수하게 있는데. 하는 그래서 내년이 그렇다. 그래서 개헌안 의결을 하려면 예. 대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당연히 이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한데 네. 이 조정식 의장이 이렇게 던져버림으로 해서 야당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그 카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자 대화하자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저도 뭐 87년 개헌이 성공한 거는 여야가 다 직선제라는 의제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와 조정식 국회의장 요 분이 정해진 그 시나리오대로 또 질문지 미리 갔을 텐데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요게 좀 실수가 아니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실수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정청래 대표가 모 방송국에 인터뷰 와서 실수다. 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헌법상 그렇다. 의장에게 제가 잘하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네. 본인이 왜 연임해야 되느냐고 앵커가 물으니까 한 번 했을 때 잘했으니까 두 번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나온다고.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튼 김민석 후보에게는 악재예요. 그러네. 괜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었을 그러니까, 때 딱 막 겹쳐가지고. 필연적 실패로 가고 뭐 이랬을 때 무슨 이렇게 저주 망언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야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가 이거 뭔가 근거가 이시했던 거네. 이런 식의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 뭐 연임이든 공소 취소든 이거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거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 우리 당까지 다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민주당원이 안 하게 될까요? 저는 그 영향이 이번 막판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는데 또 향후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릴라님 경민정 앵커 연임 국민의 뜻이다 7,500 이거 아까 소개해드렸나요? 제가 두 번을 소개해드리는 건가요? 어쨌든 예 앵커 연임 개헌 하죠 뭐.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자 주시는데 슈퍼챗 목표를 오늘이 7월 29일이잖아요. 이게 제가 작년 7월 28일인가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딱 제가 오늘까지 하면서 1년 이렇게 탁 채우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29개의 슈퍼챗을 목표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님 3,0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29개씩이나 들어와요? 29개씩이나 들어와요? 어제는 28개 했거든. 28일이어서. 이재명 성남시장 연임하고 두 번째 때는 정말 못했습니다. 연임 꿈도 꾸지 마세요. 네. 앵커 연임을 꿈꿨다가 지금 섬뜩했습니다. 가위 보고 뒤로 물러서는 거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자 좋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너무 좋아요. 수요일은 김수민 때문에 보는 1인 세로이님 슈퍼챗 10,000원. 이야. 네. 이런 분들 좀 더 좀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분은 계속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김이 샜습니다. 이름을 듣고 어떻게 칭찬한 사람이 또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슈퍼챗까지 주셨는데 김색깔 그러면 어떡해? 근데 정치하고 다른 점은 정치에서는 지지하는 사람이 또 지지한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표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유튜브에서는 예.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돈이 쌓이니까. 슈퍼챗을 쏘신 분이 또 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단 말이네요. 좋단 좋습니다. 말이야. 예,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께 슈퍼챗 주시고요. 우리 저한테요? 정광재 소장님께도 주시고요. 차호야호 대변인에게도 슈퍼챗 주시죠. 좋습니다. 데이비드 팡님 2,000원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개
될 것 같아. 29일이잖아. 그치? 한다. 자,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이분이 꽤나 글이 좀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되는 분이신가 봐요. 자, 이 국힘 분당을 부추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돌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 양당제가 한계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당은 새 판을 짤 기회. 친한계가 탈당해서 한동훈 이름으로 신당을 창당하라는 부추김으로 이게 조금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 요거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정 소장님 어떻게 보시면 먼저. 김대중 주필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뭐 과거에 정말 조선일보가 뭐 사주를 뭐 밤의 대통령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과거에. 왜냐하면 이 언론 형성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 언론 형성 과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간신문에서 나온 거를 라디오든 뭐 이제 TV든 그날 밤 뉴스에서 반영하고 이러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이었는데 여튼 여론 형성에 특히 보수 진영의 여론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근데 이 칼럼을 보면서 바로 직전에 그 조갑재 대표도 한동훈 창당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조갑재 대표나 김대중 주필이나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게 좋은 일이 될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신당 창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뭐 신당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제3당의 역사라는 게 네. 명멸했지만 결국엔 멸했습니다. 명한 적은 정말 짧은 기간.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예. 개혁신당도 2024년 총선엔 잠깐 빛난 거죠.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굉장히 소선거구제에서 3당이 살아남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절감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대중적 팬덤과 지지가 일정 정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신당을 할 정도의 에너지와 명분과 뭐 실리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조금 판단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의원이 저 창당하려고 합니다. 정광재 대표님 그동안 저 많이 도와주셨는데 같이 창당해서 신당 가시죠. 지금 에지 오브 나우로 물어본다면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예. 김대중 주필의 진단에는 동의를 하고 대신에 처방전에는 좀 반대를 하는데 네. 양당제가 한계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뭐 22대 총선에서 보시면은 두 거대 양당이 95%를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에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30%예요. 이 국민의 3할이 지지 정당을 못 찾았는데 국회 의석은 양당이 한 95% 이상을 가져가는 이 구조가 저는 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처방이죠. 문제는 처방이고 그 처방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걸고 들어간 창당이다. 그게 실패한 것들 앞서 정광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도 그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모이게 되면은 괜히 정치권에 혼란만 주게 되지 네. 결국에는 실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당제가 문제라면 처방은 세 번째 정당이 아니라 세 번째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 시스템이 중대선거구제인데 네. 중대선거구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꿀 빨고 있는데 그걸로 안 내놓겠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네. 불리한 거는 정치인들이 안 만들지.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은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 정도 되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한동훈에게 신당 창당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나온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랑 선 긋고 이거 한동훈 의원을 좀 지지하는 것을 글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좀 읽어도 될까요? 뭐 한동훈에 대한 지지보다 더 확실한 건 장동혁과 현 국민의힘 주류에 대한 비토는 확실한 거죠. 이거를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고로 김대중 주필은 중도 보수 정도 수준의 논객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른쪽에 있었던 논객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보더라도, 그러니까 조갑재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조갑재 기자 왕년에 극우 성향이라고 월간조선하면 조선일보 중에서도 극우 쪽에 가까운 네. 매체가 월간조선이었고 거기서 편집장 대표를 지냈던 분이 조갑재 기자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보더라도 왕년에 강경보수 극우였던 분이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더
구석에 있다. 거의 뭐 벼랑 밑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거는 양당제 얘기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의원이 양당제를 깨고 신당을 만들 정도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범국민의힘의 일원인 거고.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노려볼 수 있는 거는 다당제 구도로 바꿔가지고 보수를 분할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같은 보수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신당을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다당제로 가는 신당이 아니라 기존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정당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예. 근데 그러려면은 신당을 창당할 때 덩어리가 오히려 커야 돼요. 예, 창의적인 노선이 아니라면 예. 국민의힘의 기존 식구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예. 딱 처음에 여론조사 딱 실시했더니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몇 명 더 가가지고 이게 그대로 가면은 선거 때 기호 2번을 단다거나 이 정도 수준으로 크게 깨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해요. 국민들한테 다당제와 양당제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시느냐 네. 이런 조사를 실시도 하고 또 가끔씩은 제3당 신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조사를 해보면 다당제를 지지하는 국민하고 또 신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보면 범국민의힘보다는 네. 범민주당 쪽이 더 많아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다당제를 하고 신당을 만들려면은 민주당 지지층을 많이 깰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왕년의 안철수처럼. 근데 한동훈이 그런 포지션이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 가능성은 시도한다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이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참 여러 관점에서 존재하는데 뭐 홍준표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을 데려와 보수를 망친 자들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보수를 망친 자라고도 말을 할 정도로 그래요. 정 소장님, 이거 한동훈 의원이 보수를 망친 이제 원흉이라고 지금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문제 지적을 했는데 네. 본인이 막지 못한 거 아닌가요? 2021년 대선 경선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선을 치른 사람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에요.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진 겁니다. 본인이 막았어야 돼요. 막으려면. 근데 데려온 사람 본인이 막을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데려온 걸 탓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왜 그때 본인이 막지 못했느냐. 그에 대한 반성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었을 때 대구시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 부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본투비 안티 한동훈 같아요. 본투비.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비판하기 위해 태어난 분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관계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본인은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 30년 가까이 막 정치를 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한동훈 의원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검사하다가 그냥 갑자기 낙하산으로 와갖고 네. 당을 확 한꺼번에 그냥 장악해 버리니까 네. 본인이 하지 못했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감정들도 좀 있을 것 같고 한동훈 의원과는 당시에도 또 뭐 대권 후보를 놓고 잠재적으로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싫어했던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조금 그 감정의 골이 좀 없어질 만도 한데 계속 이렇게 계신 걸 보면은 단단히 뭐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5년 전에 언론에서 윤석열이면 이재명 이긴다 해가지고 판을 깔아줬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희가 1년 반 동안 쭉 지켜봤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데려와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떠받친 언론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뒷부분에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 말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같은 방식으로 또 다음 인물의 판이 짜여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저희는 5년 동안 뭘 배운 걸까요? 네. 보수의 위기는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물을 고르는 방식이 매번 똑같기 때문에 오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분당을 부추기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힘과 개혁신당 합당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보수 정계 개편 방향지 어떤 흐름인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차호 대변인님? 이게 분당이든 합당이든 네. 순서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먼저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노선의 합의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구조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 순서가 조금 무너진 것 같아요. 이게 평가 없이 합치면은 가지고 있던 부채들까지 다 합쳐지게 되는 것이고 노선 없이 또 갈라지거나 다시 합쳐지면은 또 같은 일의 반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보수 재편의 부품으로 사용될 마음이 없고요.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도 그날 합당의 시너지 얘기하셨지만 이 대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중하게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안 수사권 문제나 다른 것들처럼 야권 공조는 가능하겠지만 공조와 합당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사실 합당이냐 분당이냐 이런 것보다 내 삶이 얼마나 나아지느냐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거지. 예, 그래서 합치자는 말 이런 건 말보다는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정치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근데 지금 차호야호 대변인님 가족을 동원하신 건 아닐 텐데. 가족이 있을 거예요. 여기. 차호야호 난리 났어요 지금 댓글창에. 그리고 우리 정광재 소장님, 네. 양심혁명이라는 분이 평론은 여야를 떠나 정광재가 가장 중도적이고 명확한 정치 평론을 한다. 이런 말씀. 아, 그래요? 예, 이거 직접 보내신 거 아니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네. 어느 분이 언론사에 기고를 한 글인데 예. 전직 언론인인 예, 것 예. 같아요. 평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각 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이 쓰레기 논평만 하고 있다. 근데 예외는 있다. 정광재가 그랬다. 딱 몇 문장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네. 저 모르는 분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그 글을 보고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어떤 분은 정광재가 중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죠. 좋은 댓글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인데. 아니 그리고 번외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실제로 창당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소외돼 있구나. 네. 진짜? 여기 빼고 창당 뭐야? 누가 창당을 한다고요? 한동훈 대표, PK 쪽으로 해서 진짜요? 네, 다음 총선에 나가실 분들을 지금 하나 둘씩 섭외를 하고 있다라고. 네. 제가 경기 북부에서 정치를 해갖고 예. 경기 북부가 이게 부산에서 제일 먼 데거든요. 정보가 소외된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이게 왜냐면은 만약에 애써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내년 2월이 됐든 내년 8월이 됐든 장 대표가 언제 물러날지는 모르지만 예. 그 상황에서 본인이 제외가 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면은 사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좀 맞춰서 봐가면서 지금 하나둘씩 포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래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고향이 어떻게 부산이면 한번 예. 힘을 실어보겠는데. 사투리 연상이라. 하시죠. 지금 동현 정치연구소 하셔야죠. 이제 뭘로 이름 부산 바꾸려고. 정치연구소로. 이름을 계속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 씨님께서 예. 정 소장님 거울 보세요. 본인은 본투비 한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평가가 정치인에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접 읽어주셔서. 저는 이런 거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한동훈 의원에게만 우호적인 코멘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동훈 의원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가까워졌던 건 아니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또 계엄이라는 그 정말 국가적 위기를 거쳤고 탄핵 과정을 거쳤을 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최소한의 씨감자라도 남겨둔 사람은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지하는 거지. 네. 제가 인간적으로 정대분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저는 하여튼 한동훈 의원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동훈 의원이 전략적 자산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정치를 응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정치적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말씀을 올릴 때 또 그게 긍정 부정에 따라서 좀 어떤 라인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정치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 그리고 세로이님께서 아까 김 빠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는 나쁜 남자가 좋아해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좋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시청자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뭐라고 말해도 그냥 맷집이 너무 센 거야. 같이 함께 얘기하자.
이런 장이 지금 이거 열리고 불편한 있습니다. 질문인데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어떤 건가요? 국힘당원으로서 솔직히 진짜 궁금한데 경민정 MC 정체가 궁금합니다. 보수 우파인가요? 아니면 좌파인가요? 제가 민주당에 국힘을 탈당한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까지 했어요. 거기서 의원도 하고. 근데 그때 그 안에서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있었잖아요. 네. 뭐 비명 행사하고 뭐 수박 낙인 찍고 이럴 때 탈당을 한 거죠. 그 이후에 개혁신당에 있었죠. 그 대통령 선거 이제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었죠. 개혁신당을 최근에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힘 비판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뭐 제가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좀 오싹입니다. 예, 뭐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국힘 비판하면 좋아하고 뭐 누구 비판하면 안 좋아하고 뭐 이렇지 않습니다. 아니. 자, 웃기지마님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 2,000원 슈퍼챗. 오늘 출연자 인물이 다 훤하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멋진 분으로 3분 모셔봤습니다. 예, 그리고 웃기지마님이 차오야호 차분히 말 잘한다 하셨어요. SASY님 경민정 수고했다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회원으로 운하최님 10,000원 주시면서 조선일보 한동훈에 대해 평가하는 거 보면 좌파에 대해 MBC가 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쉴드를 치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님 6개월 회원 고맙습니다. 10,000원 슈퍼챗. 차호 대변이 날카로운 논평 응원한다. 아, 엄마 그만 싸요. 예. 예. 출연료보다 슈퍼챗이 그러니까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다음님이 저희 엄마신가요? 저한테도 쏘셨는데. 아니 우리 엄마야 차호 엄마야 누구야? 영자 씨야? 예. 뭐야 이게 그리고 경민정 앵커 지난 대선 때 역할 잊지 못할 것 같다. 2년 계속 이어줄 수 있게 바란다. 고맙습니다. 나라라님께서도 감천마을 글 개인적으로 감동이었다. 땡큐 하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얼른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29개 슈퍼챗 목표 있습니다. 오늘 29일이고 저 경민정 막방이니까 우리 계신 게스트분들께 슈퍼챗 많이 보내주십시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보죠. 자 보완 수사권 폐지 요거 내용 가지고 참 말이 많아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것도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그렇죠? 자 이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근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이게 민주당이 끝내 전당대회 전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입법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자, 이 부분 김수현 실수를 가장해서 자꾸 엿을 날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김수현 평론가님, 요거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보안수사권 이거 어때요? 이거를 없애면서 또 보안수사권의 역할을 할 만한 장치를 네. 계속 붙이자. 그게 보안수사권 아니에요? 무슨 면담권, 요구권 이런 거. 그게 보안수사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보안 수사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는 거는 있다라고 자꾸 민주당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 그 권한을 키우면 키울수록 수사 지휘권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사 지휘권 본인들이 이미 2020년에 없애버린 것인데 네. 그걸 살릴 거냐 그러면 그건 또 안 살리는 수준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이게 참 그 인간 집단의 연구 대상인데 네. 저는 비슷한 사례라기보다 더한 사례는 국민의힘이 왜 그러면 윤석열을 그렇게 옹호하는 쪽으로 갔느냐. 요 주제와 함께 다뤄볼 만한 게 민주당은 수사권 문제에서 어디까지 끝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파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수사 기소 분리하자고 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찰한테 조금 더 수사의 어떤 독립적인 권한을 더 주자는 쪽이었지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고 얘기한 적은 없고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수사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없어요. 자꾸 민주당에서 이상한 얘기 하는데 뭐 선진국에서 분리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라는 거는 기소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
우리 그 축구할 때 보면은 그 골키퍼가 앞에 있는 수비수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여기 서라 뭐 비켜라 뭐 계속 뒤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그게 골키퍼가 수비수보다 높아서 상급자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뒤에서. 마찬가지로 검사도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하다 안 되면은 직접 수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 검찰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수사 기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구조 자체를 무시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내부에서 누가 더 검찰 그 수사권을 더 박탈하느냐 이걸로 그냥 꽂혀버린 겁니다. 꽂혀가지고 이게 흘러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전 더 큰 문제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정도가 수사권 보안 수사권 있어야 된다라고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을 했거든요. 이 절반의 지지층을 속말로 쌩까버리고 이렇게 폭주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보안 수사권이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런 해악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송영길 재판 받았잖아요. 네. 그 보안 수사권 때문에 재판 받은 건가요? 아니 모든 그 뭐 조국, 이재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 보안 수사권 때문에 재판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한번 설명해 보라 그래요. 그럼 설명 못 할 거예요. 근데 보안 수사권으로 인해서 이런 구제가 됐다. 우리 사회가 더 좋아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랩처럼 나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민주당은 보안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네. 그냥 보안 수사권 어떠한 수사 권한도 주면 안 돼라는 그런 교조적인 종교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저는 이거를 하는 순간부터 어떤 민주당 정권 그 패망의 길로 간다고 봅니다. 저 이제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필연적 실패, 전 보안 수사권, 부동산 시장 오늘 또 금융시장에서 사이드카 발동됐다고 하는데 네. 지금 민주당 이렇게 해갖고 또 2028년 떨어지나요 어제보다? 지금 어떻게? 보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어떡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수익을 냈다고 또 김수민 평론가는 네. 방송가에 소문이 났어요. 수익 내셨어요? 뭘로?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또 민주당 뽑을지도 모르는데. 또 방금 또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털어 먹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가뭄의 단비 정도로 예. 종목을 하나 잘 잡아가지고. 종목을 근데 되게 그것 잘 조금 잡은- 만회한 수준이에요. 보안 수사 수준도 안 됩니다. 네.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의 수준으로 진짜 이만큼 털리는데 요만큼 만회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뭔가를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겁이 나서. 종목은 그 다음에 제가 그 익절한 다음에 확 떨어졌습니다. 네. 주식 고수시네 저에 비하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손만 대면 다 떨어지는데. 아니 저도 마찬가지. 그래요. 네. 그건 운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그러네. 그 갑자기 보안 수사권 있잖아요. 이게 이게 국민의힘은 소문이 다 난 지금 거야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이거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놓고 보면 저거 없어지면은 민주당 큰일 난다. 다음 총선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막아도 돼. 근데 진짜 나라를 위해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계층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이 필요한가? 동의합니다. 여지껏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문제들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가 그럼 그 방법인가? 여기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이 보안 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빠지는 부분을 검찰이 한 번 더 보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면 검사는 넘어온 기록만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 한번 보지 못하고 차트 보고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지금인가? 법무부 장관도 이거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된 걸 밀어붙이는 거는 전당대회 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 개혁의 진정성은 내용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날짜로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7월 안에 끝내야 되는 이유가 국민한테 있습니까? 아니면은 민주당한테 있습니까? 민주당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길게 봤을 때 경찰이 만약에 또 민주당 건드린다. 그럼 민주당 이분들은 자율방범대한테 수사권 넘기실 분들입니다. 그렇다. 이게 그러면은 필벌을 한다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이 그래도 의지 표명 정도라고 봐질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벌을 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소속일 경우에 스스로 그걸 결정할 수가 있나요? 뭐 국민의힘에서 좀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던데. 같이 그게 좀 공조하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되게 소수파인 쪽을 배려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네. 한 그래도 의석이 한 100석 정도 되는 정당이어야 필리버스터 권한을 주는 신청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한동훈 의원이 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안 받아주면은 못할 수도 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를.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싫어하든 아니든 간에 발언권은 주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발언권을 줄 수는 없다 치더라도 중간에는 뭐 끼워 넣어 주는 거, 그거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발언권 안 주면 말이 또 더 많을 거예요. 얼마나 견제를 하면은 발언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발언권 안 주면은 또 그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켜놓고 거기서 필리버스터 하겠죠. 밤새도록. 거기서 한 48시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예측이 된다.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했습니까? 저는 48시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쨌든 그 국회의 운영에 대해서 힘을 행사하는 쪽에서는 뭐 한동훈 의원 아니라도 어떤 의원이라도 소수파 쪽의 마이크를 신청을 하면은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로는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 뭐 우리도 아직 누가 할지 안 정해졌다. 뭐 한동훈도 신청할 거라는 의지가 있는 걸로 안다. 뭐 요 정도 말이 좀 도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 사정 혹시 들리는 게 있으세요? 제가 직접 듣진 못했는데 뭐 주겠습니까? 뭐 안 줄 것 같은데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원내대표가 정할 수 있나요? 아니, 국회의장이 선정을 하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논의를 해갖고 그렇지.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 단상에 서기가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라는 장을 한동훈 의원의 몸값을 정치적인 뭐 체급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하여튼 그 장을 마련해 주려고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은데 오늘 토론회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한동훈 의원이 오늘 저 161명 민주당 의원들도 좀 와라. 나 이제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아니야. 보안수사권 폐지가 왜 안 되는지 토론회 한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발언도 못하게 만들게 되면은 그때 개혁신당이 발언하고 할 때는 뭐 그냥 무리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왜 그때 천하람 의원이 한번 필리버스터 한 적 맞아요. 있죠? 예, 네. 예. 1월 굉장히 달에 오랜 한번 한 시간 적이 했죠. 있었죠. 이 대표가 뭐 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 뭐 가성고초 원고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사안이야말로 그 고사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노랫소리가 클수록 원성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따른 부작용도 계속 국회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한동훈 의원 필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한동훈 의원이 선택이 아니라 이거 필수잖아요. 국민의힘이랑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무소속 의원 혼자서 필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장면이 또 어떻게 읽히느냐. 예. 법안을 막는 공조로 읽힌다면은 뭐 보수 재편 논의나 이런 데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또 뭐 다시 복당이니 뭐 작전이니 뭐 이런 식으로 또 읽히게 되면은 보수 안에 또다시 분쟁이 생기는 거라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 필버로 대응을 할 텐데 요거를 또 한동훈 의원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이것도 좀 내일이잖아요. 오늘 29일이니까 내일 바로 알 수 있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비드 별님이 제가 나간다 그러니까 김수민 앵커 추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앵커로. 앵커. 예, 그거는 예. 고도의 안티가 아닐까. 아, 그래요? 네. 김수현 다음으로 더 심한 거다. 앵커를 하게 되면은 의견을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하지 말라고. 예, 말하지 말라고. 아, 평론 좋다 말은 다 거짓말이야. 네. 말하지 마. 저는 삐딱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말 못하게 하려고. 참 기분 좋게 하는 네.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까 한동훈 대표가 필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저 마지막인데 성대모사 다른 거 하나 해줘요. 아무거나.
다른 거요? 아, 다른 거 뭐 아무거나. 아니 그 가능하신 김한정 성대모사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김수인 평론가만 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명태균이하고 엮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분이 아니요 이거는 저 충청도 말투인데 그분 창원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요? 저도 충청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창원 사람이래요. 네. 제가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냐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강철원 그 부시장하고 김한정 그 후원자하고 별로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근데 명태균 씨하고 강철원 씨가 좀 부시장이 좀 이견 차이가 있어갖고 좀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김한정 후원자가 왜 그런 거예요? 갔다가 뭐 얘기가 돼갖고 좀 창원이냐 뭐 나도 창원 사람인데 이렇게 해갖고 좀 친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네요. 자, 그럼 아까 그거 그러면 성대모사 네. 해주신 거죠? 네네. 들어보세요. 김한정 씨 성대모사 그 녹음 파일 있습니다. 선물인 걸로 내가 네, 그거 네. 딱 잘로 따가지고 갖고 다녀야지. 네, 국내 유일의 김한정 성대모사. 알았어. 이경숙님 고맙습니다. 슈퍼챗. 와 슈퍼챗 지금 여러분 조금 더 해주십시오. 자 슈퍼챗 오늘 29개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로 일단 끝까지 한번 받아볼게요. 자 마지막 질문이요.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필리버스트 얘기가 나오니까 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이 제도를 좀 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게 사실은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가 없고 또 패스트트랙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취지에 맞게 정비한다라고 하지만은 국민의힘 등의 야권은 이거 다수당의 독주다. 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그 패스트트랙을 손보는 이거 야당에서 의회 폭거라고 하는데 우리 네. 뭐 누구부터 차호야호 대변인부터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민주당 지적 중에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자기 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 거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신청해 놓고 본회의장을 비우는 일도 실제로 발생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330일 걸리는 뭐 제도에 대해서 신속 처리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안 맞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칙을 고치는 방식이 문제인 거죠. 국회 규칙은 어찌됐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2016년이죠. 그 국가보안법 폐지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192시간 동안 38분이서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이크 잡은 거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012년에 지금의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죠. 이거를 만든 거는 지금의 국민의힘이었던 당시 새누리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 모두 제도를 지킨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게 반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도 개선 자체는 필요한데 저는 두 가지 조건이 붙으면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야당도. 뭐냐면 하나는 이 규칙을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두 번째는 이번 국회가 아니라 다음 국회부터 적용할 것. 그러니까 왜냐면은 언제 다수가 바뀔지를 모르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평등하고 공평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차호님 평론이 아주 합리적이라는 이야기 샴발라님께서 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지금 필리버스트랑 패스트트랙 없어지면은 국힘에서 그러면은 뭐 팔다리 다 묶어놓게 되는 건가요? 뭘 필리버스터 있으나 없으나 지금 다 통과시키는데 뭘 그래도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꼼투리라도 이거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 보면은 참 있는 놈들이 더한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뭐 또 2024년 우리가 민의를 대변한다 이렇게 하네. 2024년에 그 민의가 있어서 국회의원 된 거 맞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전국 득표율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 차이가 3%입니다. 3%. 예. 근데 그 3% 차이로 180석 가까운 민주당 계열의 의원이 탄생한 거고 110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 그 의원이 탄생하게 된 건데 그게 민의다? 아니 그래 적어도 숨 쉴 공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게 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취지라는 것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 하루도 못 참아갖고 뭐 이거 한다?
그러면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속보 떴는데 예. 국회 운영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 지정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대요. 지금 요거 그러면은 김수민 평론가님 네. 요거 이렇게 되면은 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민주당이 확실하게 주도하는 국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5분의 3의 선을 넘겼을 때는 기한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지 그 기한이 지나면은 안건이 통과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건데 그걸 이제 330일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였다. 네. 그러면 이제 통과시키는 속도와 안건의 수가 속도는 빨라지고 안건의 수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이 국회는 승자 독식 모델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이게 꼭 뭐 원리적으로 그릇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치겠지만 좀 뭐랄까 합의제 민주주의보다는 네. 승자 독식 제도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또 책임을 더 져야 될 부분도 있겠죠. 네. 예전에는 그래도 패스트트랙 지정해봤자 330일 걸리는 거다라고 하면 민주당도 이게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거 지금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변명 못 하는 거죠. 다 그냥 알아서 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한 법안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것이고 혹은 처리가 돼야 될 법안이 있는데 그거는 또 처리를 안 한다. 그러면 아니 제도를 다 유리하게 바꿔놓고 왜 이건 처리 안 해? 이러면 또 그건 부담을 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큰 힘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필리버스터하고 패스트트랙 요 제도 요렇게 바뀌면은 개혁신당 입장은 또 어때요? 저희는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한동훈 의원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이제 야당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은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못하니까 저희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한계가 분명히 국회 내에서 있는 거고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하기는 해요. 만약에 다음번 총선이나 혹은 그 다음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하고 뺏겼을 때 과연 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악의적인 제도들을 원상복구 놓고 나가지 않을까. 네. 필요한 상황이 생길 텐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그렇지. 민주당이 지금 다수 정당이 되기 시작한 게 딱 10년 됐습니다. 네. 2016년에 그때 우리 공천 개판 맞아. 쳐갖고 그 이후로 계속 옥새 들고 1번이었어. 나르샤 해갖고 맞아. 그때 이후로 민주당이 그 다수 정당이 된 거지. 그 전에는 그래서 뭐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내 2당에게 준 거 아니겠어요? 그때 뭐 그 의장과 법사위원장 그런 식으로 과거에 보수정당이 원내 1정당이었을 때는 적어도 야당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권력 있다고 그걸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이루어졌잖아요. 계엄? 그 대통령 계엄 권하니까 계엄했다. 하지만 절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그랬냐면 권한이 있다고 다 쓸 것이 아니라 절제와 자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 민주당도. 네. 이렇게 따갑게 질책했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게 다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업보를 쌓고 있는 거예요. 예. 업보로 돌아올 것이다. 예, 그래요. 우리 평론가님이 보기에도 업보가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담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거냐. 민주당이 소수당이 되면. 다시 필요한 거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국민의힘이 과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될 수는 있는데 제가 봐도 네. 그러니까 가능성은 예. 근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막 총선에서 이길 때 막 170, 180석 이렇게 얘기잖아요. 예. 국민의힘에게는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마음대로 178석 이렇게 넘어가지고 막 법 바꾸고 하는 거는 그날은 또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요원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최근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기면 살짝 이기잖아요. 지면 크게 지고. 예, 요게 약간 인구 구조의 문제도 있는데 예. 지금 특히 경기도, 예. 경기도가 의석이 제일 많은 광역 지역이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엄청 먹고 시작해요.
네, 아마 그렇죠. 전국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겨도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3분의 1?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그 정도 가지. 가져가는 수준이거든요. 경기도가 그렇게 돼갖고 예. 참 우리 뭐 경포 당인가 경포당 경기도 포기정당.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국면에 따라서 민주당이 크게 잘못을 하면 서울은 이길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가 될 때도 서울은 이겼었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인구 구조에다가 그 다음에 소선거구 요것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워낙 민주당이 먹고 시작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막 170, 180석 차지하기는 어려운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번에 반박하실 거 없으십니까, 정 소장님? 아니, 왜냐면 네. 그거는 이제 현재 룰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경기도가 61석이거든요. 61석이 과거에는 경기도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때는 보수정당이 상당히 선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원래 살던 경기도 주민들이 아니라 예.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특히 3, 40대를 중심으로 대거 경기도 위성도시들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분간은 저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깰 수 있는 그렇군요. 방법이 있죠. 어떤 건가요? 중대선거구제 하면 돼요. 네. 아니, 그래도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얻을 수 있는 의석이 제한적이고 근데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10대, 20대, 30대들이 반민주당화 돼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내가 보수화된 거 아니야. 난 그냥 민주당이 싫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정서들이 많이 확산되면 네. 그럼 또 모르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날이 오기가 조금 요원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뒤집어지는 목소리 성대모사 포인트 너무 좋다고 막 글이 네. 올라오고 있어요. 예, 지금 그래갖고 내가 성대모사 하는 거 아니요. 요들송. 네, 성대모사기의 요들송. 요를레이. 백진영님, 뭐 절대 미녀님, 예, 김한정 성대모사, 수민킴 국내 유일하다. 뭐, 다비드 별님도 김수민 좋은데 뭐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죠? 이런 거 나쁜 남자 스타일의 성대모사 툭툭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 대한 응원의 글도 너무 많고 여기 차호야호 대변인님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차우라고 알았는데 차호라고 이제 알게 됐고 평론 억까지 않고 남의 음모론으로 악의적 평론을 하지 않아 좋다. 하시면서 무당적 합리적 보수라고 샴발라 신규 회원 10,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샴발라. 잘 드시네. 계속 이렇게 떼가지고. 금구름님도 2,000원 슈퍼챗 고맙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결과는 자기네도 욕심 채우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책임만 지세요. 샴발라 P1G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 슈퍼챗과 함께 경민정님 영상으로만 봤지만 대선 선거 유세장에서 이준석 후보님을 도와 홍보할 때 깨끗하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멘트에 뿅 갔다. 이건 제가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읽으면 먹느라 정신이 없어 지금. 타당해서 욕심낼 만하다. 어느 자리에 있던 빛나는 바른 정치인 되길.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SCEPTIL님 차오야호 5,000원 고맙습니다. 봄밤님, 야,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예, 봄밤님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 또 슈퍼챗 5,000원까지. 웃기지만님 오늘 슈퍼챗 엄청 많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NALNELA님 5,000원 슈퍼챗. 예, 수고 많았다고 항상 좋은 일 가득하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굿 생각 정리하게 도와줌. 예, 슈퍼챗 왔고요. 그리고 가신다니 고이 보내드리지만 서운합니다 하셨습니다. 슈퍼챗 29개 목표는 경민정 앵커가 29살이라 그런가? 그렇습니다. 이런 건 호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와. 이런 건 거른다고 하죠. 굳이 상대하지 않는다. 예. MUHWAS님 예 슈퍼챗 고맙습니다. 자, CCILACH님, 차호 대변인 금요 비대위 1타 뉴스 엄튜브 엄청 찾아보고 왔다 응원한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영마이님께서 또 요게 정광재 대변인께 이거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요게 지금 약간 한동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 그거 약간 제가 예, 끝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순화해서 해주십시오. 순화해서 뭐 한동훈의 영향으로 지금 국힘이 좀 어렵게 됐다 이 말씀하시면 조금 마음이 좀 그러신가 봐. 예, 이경숙님도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여기 지금 쭉쭉 올라가는 글에는 우리 정광재 그 소장님에 대해서 너무 좋다는 말씀 막 주셔가지고 예. 정광재 인물이 아깝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분은 한동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광재 인물이 아깝다 하시면서 일단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커피 쿠폰 드릴 댓글을 하나씩 좀 뽑아 주시겠어요? 뽑으실 동안 제가 여러분께 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 유일 김한정 성대모사 크크크라고 하신 절대미녀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절대미녀. 예, 네. 고맙습니다. 절대미녀님 요 밑에 나오는 요거 당첨 확인을 위해서 아래 정보를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몽구맘님으로 할게요. 경민정님 그만두시나요?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민정 앵커의 그 뭐라 그럴까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정광재 소장님 이렇게 센스가 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몽구맘님께 하겠습니다. 네, 몽구맘님도 보내주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잘 골라주시네요. 그리고 우리 차후야호 대변인 고르셨어요? 이거 제가 읽어드리려고 캡처도 해놓은 건데 네. 샴발라님, 예, 경민정님 영상으로 봤지만 대선 유세장에서 이준석 후보님을 홍보할 때 깨끗하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멘트 뿅 갔어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저도 그 영상 많이 찾아봤는데, 예, 진짜 제가 기독교인인데요. 예. 가시는 날 참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니, 엄튜브 보고 왔다는 분도 계시는데 엄튜브도 거기도 끝난 막방 함께 하셨다면서요? 제가 뭐 파괴왕도 아니고 네. 나가는 이 채널마다 막 누구 나가고 채널 폐쇄하고 막 주호민도 아니고 제가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닭간다는 폐쇄 아니고 닭간다는 계속 됩니다. 우리 여기 게스트분들 모시고 또 김교육 앵커하고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함께 여러분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백진영님 고맙습니다. 예, 경민정 MC 여의도 넘어 개혁신당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해서 고마웠다. 사랑사랑하는 목소리 그릴 것 같다. 다른 방송 나오면 찾아보겠다. 아유 슈퍼챗과 함께 예 고맙습니다. 오늘 슈퍼챗 목표 달성 거뜬히 했고요. 하고도 차고 넘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또 뭐 개인적인 탈당 이슈도 있고 이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서울과 울산을 주마다 오가는 생활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정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돌아보고 그냥 수기하는 기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참 사람이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무슨 행보가 있어서 이 방송을 하차하는 게 아니고 조금 좀 차분하게 생각도 하고 뭐 가족도 챙기고 좀 건강도 좀 챙기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 사안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떤 당의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일단 되게 좋은 인연 많이 만났고 정치활동 하면서도 그리고 앵커로서도 이렇게 아주 훌륭한 게스트분들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멤버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랑 같이 프로그램 만들면서 참 인복이 있구나 내가 그 생각 많이 했고 그래서 서울 울산 왔다 갔다 하는 이 힘든 거리가 전혀 힘들지 않고 참 보람됐다 그 말씀드리면서 어떤 경험이든 다 보약이 된다 그러죠.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 1년이라는 여의도 넘어 TV 앵커로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아주 잊지 못할 좋은 시간이 됐고 아주 귀한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억 많이 남기고 제가 혹시 뭐 슈퍼챗이나 댓글 다 소화 못해 들어가 섭섭하셨던 거 좀 잘 봐주시고 제가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그런 글들, 눈빛들, 말씀들 다 담아간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수요일 게스트분들 이름을 좀 불러드리고 아, 숙연하네요. 이렇게 숙연해. 거자 정리. 마무리를 할게요. 예. 아까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인데 내가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이 있겠죠.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요 어떤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신념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내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여의도 너머 TV가 지금 8.3만이 넘었어요. 10만이 넘고 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그 상황을 제가 이제 앵커로서가 아니고 이제는 팬으로서, 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자 동현 정치연구소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차호야호 개혁신당 대변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현을 꼭 닮은 김수현.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이라고 막 지으시고 가시는군요. 김수현 평론가 그런 거야? 내가 김수현하고 그렇게 엮인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아낌없이 원래 이렇게 한 번 이상 안 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나쁜 남자 스타일 노래 되게 괜찮다. 가시는 마당에 뭐 서로 다 품앗이 하는 것으로. 장난이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우리 구성하는 멤버들 마지막으로 이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작가 이미지, 제작 정회진, 정원상, 이윤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임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경민정이었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닭간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